또 언론사에서 오셨으니까 저한테 궁금하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질문 주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리 앞으로 오시죠. 자리 앞으로 오시죠. 예? 이건 저기 중앙당이 무슨 뭐 맡고 있는 직책이나 이런 거. 예. 제가 지난 12월 9일자로 중앙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홍준표 대표님께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 내정은 지난 11월달에 됐었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중앙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에는 윤석현 의원과 배은희 의원부터 현역 국회의원이 3명이 저와 같이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명장을 주신 최고위원님이 그 다음날 사표를 내는 바람에 몇 사무실에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당에서 홍준표 대표님 개인이 주신 게 아니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 이름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 중앙당에서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앞으로 총선과 대선에 전국 그 조직으로서 활동을 하라는 그런 명을 받았습니다. 당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만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대외협력위원회다 보니까 활동하고 있고 지난주에 1박 2일로 전국 시도 임원들과 같이 경기도 화성에서 워크숍을 하고 왔습니다. 또 말씀 주시면 후보자는 지금 우리 예비후보지만 많은 분이 아니시는데 예. 후보자 선출과 관련해서 물론 중앙당의 방침이 정해지겠지만 당의 수습되는 점을 일단 경선이든 뭐 네, 중앙당에서 후보 선출 방법이 여러 가지로 좀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 후보 선출보다도 그 이전에 당을 재창당하느냐 아니면 뭐 수습이 일단 재리모델링 하느냐 아니면 해산 후 재창당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당의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또 박근혜 대표께서 입장을 정리하고 나면은 그 방향에 따라서 저는 같이 최선을 다해서 임할 생각입니다. 조만간에 당 결정이 나겠지만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한 가지. 예.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시면 그 국회의원 숫자 줄이는 문제가 됩니다. 많이 들어보고 요즘 사실 국민이 어려운데 그 세비 문제도 그렇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서 이 지방자치자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국회의원 그 밑에서 행정을 제대로 펼치지 못해요. 그래서 당 배제하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과 예. 지방자치단체장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회의원이 된다면도 좋습니다만 꼭 되어가지고 우리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국회의원 정수에 말씀하셨는데 현재 299명입니다만은 뭐 많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어떤 분들이 들어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 접을도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건 뭐 제 어떤 영역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대로 된 의원들이 제대로 후진될 수 있도록 특히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의 숫자를 좀 늘려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이 각기에 들어가서 정당의 보수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정치개혁이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똑똑한 사람도 국회 들어가면 다 사람들이 이상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첫째, 국회의원을 공천할 때 각 당마다 지역의 민심과 또 지역의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사람이 대다수 있는 게 아니고 주로 법조인, 또 인기, 또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 위주로 공천하다 보니까 민심에 대해서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천준 정당의 보수만 쳐다보고 국회를 하다 보니까 본인의 이상과 관계없이 멱살 잡으라면 잡고 몸싸움 하라면 하고 그렇게 어디 패거리 정치를 하는 것이 그런 공천에서부터의 그런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자치단체장 출신들이 최하 10% 이내에서는 들어가야 된다. 그것도 전국에 230명의 자치단체장 중에서 성공한 자치단체장 내지는 나름대로 10% 이내에서 우수단체장으로 평가받은 사람들은 각 당에서 이 조사를 해서 공천을 하라. 그런 제안을 제가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방에서 자치단체장으로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낸 단체장들은 첫째, 지역의 민심과 또 지역민의 눈높이를 읽을 줄 알고 맞출 줄 아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검증을 1차 받았다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전문성이 있고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지역민들한테 검증받은 사람과 검증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 크다고 봅니다. 단체장으로서 검증받고 지역의 민심과 눈높이를 알고 또 세 번째, 지역 발전, 지방 발전,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확실한 철학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단체장 중에서 우수한 단체장 출신들을 각 당에서 10% 이내에는 무조건 공천을 하라. 그런 것을 제가 단체장 출신들과 함께 연대해서 정치권에다가 여야 할 것 없이 제가 얘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국에 40대 시장 군수들과 많은 교류를 했고 제가 청년 시장 군수, 그러니까 40대 시장 군수 전국 회장을 제가 하다 보니까 그분들과 많은 교류를 하면서 정말 지역에서 40대 지역을 책임지고 정말 사심 없이 지역을 바꾸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중앙에 가서도 정치개혁과 국가 쇄신을 하는데 앞장설 수 있다는 또 뭔가 잘해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조만간에 전국의 청년시장 출신들과 함께 정치권에다가 제안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단양에서 온 이완영입니다. 지금 기자회견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고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학교 후배도 되고 이치 우영한테 단양에서 저는 운영을 했고 지금 엄지현님께서는 지원을 할 때부터 제가 쭉 지켜봤습니다. 믿음이 가고 또 해내는 일이 원만하고 또 이 지역에서 누가 국회의원이 됐으면은 진짜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이 갔기 때문에 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기자회견 하는 자리에서 법권 제천, 통군 단양 이렇게 이제 개측 표현가 그런데 제천으로 봤을 때는 시장 2번 하셨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단양은 통큰 단양을 어떻게 이제 만들 것이며 통큰 단양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보완이 있으면은 뭐 간단하게 어떻게 해서 단양 납부된 거를 좀 살리겠다든가 그런 보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전 통큰 단양 그게 마음에 우선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듭니다. 네? 듭니까? 더 큰 제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구상에는 제천만 가지고는 아무리 키워봤자 더 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면적이야 제천시가 제천시만 해도 서울시 1.4배죠. 인구는 1.4%, 14만밖에 안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한계는 있고 하다 보니까 제천 단양을 중심으로 이 지역을 아우르는 도를 떠나서 강원도고 경상도고 다 아우러서 끌어안는 그런 제천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시장할 때부터 시장답지 않은 그런 꿈을 꿔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를 그래서 만들었고 그게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7년째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더 큰 제천 단양을 위해서는 광역화에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된다. 충북 제천 단양의 그런 눈높이를 가지고서는 더 이상 커나갈 수가 없다. 이런 저는 시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통큰 단양 이거는 일단은 통크라는 걸 제가 좋아해서 일단 썼습니다만은 단양을 어떻게 통을 키울 것이냐. 그거는 단양만의 역시 마찬가지로 단양만의 여러 가지 그런 북한의 생각 가지고서는 통을 키울 수가 없겠죠. 단양은 아시다시피 단양 8경이라는 그런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이태계 선생이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컨테이너 하나 짓지 않고 콘텐츠 하나로 단양 군민을 500년간 단양 군민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과거에 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태계 선생이 10개월간 단양 군수를 하시면서 제천의 옥수봉까지 빌려다가 단양 8경이라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500년 동안 단양군이 그 관광으로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단양을 대한민국의 단양으로 만들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도 하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제천 단양 힐링 엑스포니 저도 엑스포를 해봐서 합니다만 제천 단양을 하나로 묶어서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로 키워가지고 세계인이 와서 관심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제가 전략 노출 관계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선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천 단양은 어차피 하나입니다. 하나로 묶어 가야 되고 또 역사도 하나입니다. 우리 고구려 때부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에 묶어서 세계적인 도시로 키워가서 새로운 희망과 꿈을 다시 우리가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자회견이다 보니까 좀 전에 우리 검찰부의 박순석 기자님 이제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인 따로 말씀드리고 오늘 기자님들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마와 관련된 거니까 세부적인 뭐 공약이나 이런 건 차후에 차후에 공약 발표회를 따로 또 네. 기자님들 모시고 따로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기자님들 잘 부탁드리고 우리 기자님들께 여러분 감사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자님